이어서 제9장 미결 수용자의 처우 보도록 하죠. 여기서 헌법 27조 사항을 인용을 했어요. 그것은 형집행법 79조 미결 수용자의 처우 원칙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법 27조 사항에 보면은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집행법에서 또다시 무죄 추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시하고 있느냐 명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형집행법에서도 미결 수용자 처우 원칙으로서 무죄 추정 원칙을 명시해 가지고 미결 수용자는 무죄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하는 거 규정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제80조에 있어서 참관 금지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미결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참관 금지는 미결 수용자와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미결 수용자나 사용 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에 한해서만 참관할 수 없다지 시설까지 참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리고 참관하고 시찰도 이렇게 자주 말바꿈 함정으로 출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기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81조도 앞에서 다뤘듯이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에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이지 분리 수용하고 이 격리 수용 내지 구분 수용을 주바꾸는 것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2조도 앞에서 법 32조 32조에서 청결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설명이 됐었죠. 그래서 법 32조 청결 의무 제2항에 보면은 수용자는 유생을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한다 하는 것이지 짧게 깎아야 한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수형자에 대해서 머리와 수염을 짧게 깎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83조가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그 수형자이건 미결 수용자이건 사용 확정자이건 원칙적으로 머리카락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가 아니라 단정하게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83조에 있어서는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도 반대 해석해 가지고 특히 필요한 경우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짧게 깎게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84조에 있어서 접견과 편지 수수에 있어서도 이미 이 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1항 보시면 41조에서 이 접견에 관한 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접견에 관한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용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41조 사항에서. 그렇지만 이런 거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절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절대로 청취 또는 녹취하지도 못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절대로까지 해가지고 강조했어요. 예외가 없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있어서 참여나 청취, 녹취 금지는 예외가 없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하는 거. 다만 개호상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 수용자를 관찰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법조문에서는 이 관찰의 대상을 미결 수용자로 한정하고 있지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을 관찰할 수 있다도 아니다 하는 점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항에 있어서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에는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있어서는 시간 제한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고, 다만 접견 시간대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휴일이라든가 야간 등 시간대에는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도 제한은 적용된다 했었죠. 그래서 시간 제한하고 시간대 제한, 이것을 구분해라 했었어요. 그 점을 상기하면서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망에 있어서
상해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편지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검열할 수 있다 했어요. 뭐 증거인멸해가 있건 도주의 우려가 있건 어떤 경우 그 밖에 어떤 경우에도 변호인과 미결 수용자의 편지는 검열할 수 없다. 검열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기억하자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85조에 있어서 조사 등에 있어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징벌 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 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그러니까 가족 등 일반인과의 접견은 허용되지 않죠. 그렇지만은 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이나 편지, 수수, 그 밖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권리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변호인과의 그 접견, 편지, 수수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전화 통화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보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을 하여야 한다. 86조 작업과 교화에 대해서 보시죠. 소장은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서만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이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사용 확정자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죠.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겠지만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은 신청에 의해서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도 실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용 확정자는 형이 확정된 그런 주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강제로 부과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86조 2항 1항에 따라서 미결 수용자에게 교육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에 관한 그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준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작업의 부과에 대해서 준용이 되고, 그리고 작업 장려금 지급, 유료금 조의금 지급받을 권리 보호, 이러한 것들도 신청해서 미결 수용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준용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70조에 있어서 집중 근로에 따른 그 처우도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준용이 되지만 뒤에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준용되지 않는 것으로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70조. 그리고 87조에 있어서 유치장은 경찰관서에 그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 수용실로 보아 이벌고 준용한다.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 이것은 행정안전부 소속 그 기관이지만은 경찰서 유치장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 수용실로 본다 하고 규정하고 있지, 구치소나 교도소로 본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시고, 88조에 있어서 준용 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도 사복 착용, 그리고 변호인과의 접견 편지 수수, 조사 등에서의 특칙을 준용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형사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는 두 가지 주의를 지닌다는 거야. 하나는 뭐예요? 수형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 자유형을 지금 집행받고 있는 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수형자에 대해서는 이 변호인과의 접견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복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용되지 않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수형자일지라도 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수형자라면 한편으로는 이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동안에는 미결 수용자로서의 주의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미결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그 규정들이 준용이 된다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98조를 보시면은 미결 수용시설 설비 개호 정도에서도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는 설비는 경비 등급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지만 설비 및 개호 정도는 일반 경비 시설에 준한다 했어요. 그래서 수형자와 연관시켜 가지고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도 이 설비 및 개호 정도는 일반 경비 시설에 준한다 이지 일반 또는 완화 경비 시설에 준한다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어서 공부할 사용 확정자의 경우는 일반 경비 시설 또는 중경비 시설에 준한다 이렇게 두 가지 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그 차이점 이해하도록 하시고,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 확정자하고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용 확정자하고는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반드시 구분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시행령 99조에 있어서 법률구조의 지원에 있어서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죄에 수사,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지, 외국인 수용자, 외국인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처럼 법률적인 구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지원이 아니라 의무적 지원이다 하는 점에서 외국인 미결 수용자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면서 대비시켰었죠. 지원을 해야 한다로 바꾸는 거, 그래서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외국인 수용자 나오면은 전담 교정시설만 특칙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전담 요원제도까지도 특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자나 장자, 소자와는 차이가 있다 하는 점도 다시 한번 복습으로 상기해 보세요.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65조 외국인 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 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친절하게 대비시켜 줬어요. 그리고 100조 공범 분리와 관련해서 소장은 이송이나 출장 그 밖에 사유로 미결 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방법이지 호송 차량까지 분리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점도 호송 차량의 좌석 대신에 호송 차량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잘 바꿔요. 그래서 이 함정 패턴을 구체적으로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101조 접견 횟수에서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접견이나 편지 수수와 관련해서는 구분해야 할 개념이 뭐였어요? 변호인과의 접견이냐, 아니면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편지 수수냐, 이걸 잘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바로 연결해서 복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시행령 제59조에서 그 접견에 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었죠. 접견에. 그 다음에 59조 2에서 변호사와의 접견 해가지고 수용자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은 60분으로 한다 했었고, 그리고 상속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는 그 변호사와의 접견도 해당 60분으로 한다 했었어요. 그리고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그 횟수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수용자와 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접견 횟수는 별도로 매월 4회로 한다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구분해 가지고 사건당 2회로 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하고 상속권 회복의 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의 경우는 월 4회가 아니라 사건당 2회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기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시고요. 102조에 있어서 접견의 예외, 소장은 미결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도 접견의 예외가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접견의 예외 하게 되면은 어떤 예외가 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줬어요. 접견 시간대 예외의 접견 예외가 있고, 시간 연장 예외가 있고, 접견 횟수 증가 예외, 그리고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 예외, 즉 장소 변경 접견 예외가 있는데,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도 이런 접견의 예외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102조 다시 한번 보시면, 소장은 미결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공무원 근무 시간대에 접견에도 불구하고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횟수도 늘릴 수 있다. 103조에 있어서 교육과 교화와 작업 제1항 미결 수용자에 대한 교육 교화 프로그램 또는 작업은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작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작업은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작업뿐만 아니라 교육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항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미결 수용자가 작업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작업 취소도 앞에서 구류 수용자, 금고 수용자와 연관해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역이 부과되는, 강제 노역이 부과되는 징역 수용자에게는 작업의 취소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은 금고 수용자, 구류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결 수용자나 그 수용자, 금고 수용자, 구류 수용자의 의사, 사용 확정자의 의사, 그리고 건강, 그리고 교도 간의 의견을 고려해서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지, 이런 신청에 의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04조 도주 등의 통보에 있어서 수용자, 일반적인 수용자가 도주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미결 수용자의 경우는 관할기관이 검사도 관할기관이고,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도 관할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 수용자를 체포한 경우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도 통보하고 알려줘야 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거 원칙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에게도 당연히 보고하는 거예요. 128조 도주 등에 따른 조치 2항.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거 규정을 인용해 놨죠. 소장은 수용자니까 미결 수용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형자라면 128조 이 규정만 적용돼요. 하지만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방금 설명했듯이 104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이외에 검사나 법원에도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5조에 있어서 사망 등의 통보에 있어서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유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독한 경우에도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도 미결 수용자만의 그 특징이죠. 그리고 기소된 상태인 때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미결 수용자가 유독하거나 사망하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용 확정자에게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죠. 106조 외부 의사의 진찰. 미결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외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경과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개호상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이 참여해 가지고 그 경과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107조에 있어서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에도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용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해야 돼요. 유치장에는 수형자, 즉 구류 수용자라든가 금고 수용자 같은 형이 확정된 수용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특칙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뭐 20일이라든가 1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숫자 바꾸기 함정은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미결 수용자 정리했고, 이어서 사형 확정자 보도록 하죠. 198페이지죠. 제10장 사형 확정자.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3개 조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개가 조문되지 않으니까 사형 확정자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89조 사형 확정자의 그 수용. 제1항 사형 확정자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독거 수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사형 확정자는 독거 수용한다지 혼거 수용한다가 아니에요. 다만 자살 방지,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그 밖에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혼거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혼거 수용 사유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수형자와의 혼거 수용 사유인지 미결 수용자와 혼거 수용 사유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자, 2항 사형 확정자가 수용된 것을 창관할 수 없다. 반복할 필요 없는 내용 됐죠. 이제 90조 개인상담 1항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서이지 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고, 그래서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방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신청에 의해서 교육,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죠. 사형 확정자는. 사형 확정자도 작업만큼은 신청에 따라서만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 항 보시면은 사형 확정자에 대한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행규칙 몇 개 정도만 보시도록 하죠. 먼저 그 시행령 보고 시행규칙 넘어갈게요. 시행령 108조 사형 확정자의 수용 설비 및 개호 정동도 종합해서 정리했어요.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일반 경비시설에 준하지만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일반 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미결 수용자하고 사형 확정자를 헷갈리도록 하는 조문이 이것과 연관해서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108조도 별표 하나 하고, 그리고 109조에 있어서 접견 횟수, 사형 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수형자의 접견 횟수와 똑같이 매월 4회로 한다. 그러나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1일 1회로 한다 하는 점에서도 비교가 됐죠. 그리고 110조에 있어서 접견 외에 역시 미결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도 4가지 접견 외에는 인정이 되고 있다 하는 거. 111조에 있어서 사형 집행 후에 그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시한 후, 검시는 누가 해요? 소장이 하는 거지 검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는 사형 집행했을 경우는 시신을 검사한다 가 아니죠. 소장이 시신을 검사한다. 그리고 검사한 후에 5분이 지나지 않으면은 교수형에서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형 집행 방법은 군인에 대해서는 군형법에서 총살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형법에 대해서 교수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그 사형 집행 방법은 가스살이라든가 전기살은 인정되지 않고 이렇게 교수형과 총살형만 인정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사형은 교수형이기 때문에 소장은 검사한 후에 5분이 지나지 않으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는 명시 규정까지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사형 확정자와 관련된 시행규칙 규정까지 보도록 하자고요. 시행규칙 제150조 구분 수용 등 하는데, 이 구분 수용 등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별표 하나 하도록 하고, 제1항 사형 확정자는 사형 집행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에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에서 사형 집행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그 교정시설,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 4군데에만 지금 사형 확정자가 수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사형 확정자는 사형 집행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에만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과거에 광주교도소에도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지만은 광주교도소가 이전하면서 사형 집행시설을 없앴죠. 자, 그래서 교양 삼아서 그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형 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교도소 수용 중에 사형 확정된 사람, 그리고 교도소에서 교육 교화 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래서 교육 교화 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그 작업 실시 필요는 구치소에서
처우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이나 교합 프로그램 작업, 이것은 원칙적으로 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처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형 확정자는 구치소 수용령에 사형 확정된 사람, 예를 들어서 서울구치소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을 때 원칙적으로 이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용한다 하는 거야. 그리고 교도소에서 교육교합 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산구치소나 서울구치소로 이렇게 이송시켜 가지고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2항 사형 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 교도소에 수용할 그 사형 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도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그 사형 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는 있다. 예규정. 그리고 3항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자살, 도주 방지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고, 자, 여기 별표 하시고요. 별표 하나. 그래서 이 미결 수용자와 혼거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자살, 도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와 혼거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미결 수용자와 혼거 수용할 수 있는 사유다 하는 거. 그리고 사형 확정자의 적극적인 어떤 그 교합 프로그램 작업과 같은 그 처우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형자와 혼거 수용할 수 있는 사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취지를 좀 이해하도록 하고, 비교적 이것은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적 마파는 관노조다 이렇게 이미 기억했듯이 사형 확정자에 대한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것은 뒤에 나오겠다. 뒤에 사형 확정자에 대한 그 번호표 여기서 먼저 기억하고, 뒤에 이제 안전과 질서에 있어서 나머지 엄중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색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적 마파는 관노조이다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엄중 관리 대상자 중에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해서는 마파로 기억하는 거고, 마파. 그리고 엄중 관리 대상자 중에서 조직폭력 수용자하고 관심 대상 수용자의 경우는 관노조 해가지고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현행법에서 그 색깔은 세 가지 색깔로만 명시하고 있다. 붉을적자 적색이에요. 붉은색 사형 확정자, 그리고 마파 마약류 수용자 파란색, 관노조에서 관심 대상 수용자하고 조직폭력 수용자는 노란색. 그래서 현행법상 번호표의 그 색상은 세 가지 색깔이다.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붉은색 세 가지. 자,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그 다음에 151조 이송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교육 교합 프로그램 작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교정시설 안전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역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형 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죠. 관할리 이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청장의 법무부 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형 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하는 함정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52조 상담 1항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사형 확정자는 상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 교정위원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것, 그 점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항에 있어서 사형 확정자에 대한 상담 시기, 상담자 지정, 상담 결과,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엄중 관리 대상자에 대한 그 규정 준용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196조에 있어서 그래서 같이 인용을 했어요. 1항 소장은 엄중 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도 상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2항 상담 책임자는 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해야 하며, 상담 대상자는 상담 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도 상담 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해야 한다.
그리고 사망 상담 책임자는 해당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개별 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 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 196조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상담 규정은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망에 따라서 상담 책임자를 상담하였을 때는 그 요지와 처리 결과 등을 119조 사망에 따른 교정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된다. 이 경우 엄중관리 대상자의 처우를 위하여 엄중관리 대상자 상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이것까지 해서 사형 확정자 준용 규정 봤어요. 그 다음에 153조 보시면은 1항 소장은 사형 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에 의해 심의를 거쳐서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한다. 그래서 시행규칙 153조 사형 확정자에 대한 작업 규정, 소장은 사형 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 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미결 수용자에게도 해당이 돼요. 하지만 미결 수용자에게 작업 부과할 때는 신청하면은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없죠. 그래서 이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작업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미결 수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사형 확정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항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붉은 번호표 부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붉은 번호표 부착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은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도관의 심의, 이것은 뭐하고 잘 바꾼다고 그랬어요? 교정자문위원회의 자문거처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엉뚱하게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 의결 거쳐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망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 확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며 작업 취소 규정 공통적으로 정리했던 내용 보시고, 다음 사형 확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역시 준용 규정이 있어서 휴일의 작업에서부터 위로금 조의금 받을 권리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지만 집중 근로에 따른 70조는 사형 확정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구분했어요. 미결 수용자는 법 70조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용이. 그러나 사형 확정자는 집중 근로에 따른 준용 70조 규정은 빠져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200조 엄중관리 대상자 중에서 조직폭력 수용자에 대해서는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의 부여 금지가 적용이 되는데 사형 확정자에게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리할 때 사형 확정자와 조직폭력 수용자에 대해서는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154조에 있어서 교화 프로그램, 소장은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 점, 교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소속 교도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가 아니라 전문가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 상담하고는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155조 전담 교정시설 수용,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 등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59명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도록 전담 교정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지정할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 전담 교정시설은 의무적 규정이지 필요적 규정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다른 특별한 보호 대상인 수용자, 여성 수용자, 노인 수용자, 장애인 수용자, 외국인 수용자, 소년 수용자에 대한 전담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전담 교정시설 지정을 필요적 규정으로 했었어요. 근데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무적 규정이다 하는 점에서 좀 대비시킬 필요는 있고요. 다음 156조
전화 통화 관련해서 소장은 사용 확정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월 3회 이내에 전화 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자, 전화 통화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용 횟수 명시 규정이 없지만은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수용자, 완화급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월 3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전화통화 수용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기억했어요? 전화통화 횟수는 2, 3, 5회 이내이다. 그래서 특히 그 필요한 경우에 일반급과 중경 및 초급은 월 2회 이내, 그리고 완화급은 월 3회 이내, 개방급은 5회 이내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접견 횟수 수용자의 경우에는 4, 5, 6, 1일 1회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용 횟수로 하게 되면 완화급에 해당하는 월 3회 이내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여기에서 강조해 놨죠. 법 91조 사용의 집행하면 사용은 교정시설 사용장에서 집행한다지 교정시설 밖에서 공개 처형은 인정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사용은 교정시설의 사용장에서 집행한다. 교정시설 밖의 사용장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용을 집행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임신 중에 있는 사용 확정자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사용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하고도 연관시켜서 형집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용을 집행하지 못한다 하는 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 확정자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정리를 끝내도록 하시자고요.